안녕하세요. 우테코 백엔드 코치 구구입니다. 자, 오늘은 동시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컴퓨터 사용자는 자신의 시스템이 동시에 여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동시에 여러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동시성 소프트웨어라고 해요. 그래서 자바 플랫폼은 처음부터 이 동시성 프로그래밍을 지원하도록 설계되었고요. 그래서 자바 언어에서도 지원해주는 건 당연하고 자바 클래스 라이브러리에서도 기본적으로 동시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성 프로그래밍에서는 기본적으로 프로세스 또는 스레드가 실행 단위고요. 자바는 대부분 스레드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바 웹 개발자들도 스레드에서 잘 알아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다루실 일이 없어서 이거를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은 잘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만드는 웹 서비스는 서버 위에서 동작을 해요. 그래서 이 서버라는 프로그램이 동시에 여러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시성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션 코드를 보시면은 그 스레드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 스레드로 되어 있는 부분을 빼버리면은 이 서버가 동시에 여러 사용자 요청을 처리를 못하고 한 번에 한 사용자만 또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웹 서버는 스레드 기반으로 동작한다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동시성 프로그래밍에서는 프로세스 또는 스레드가 기본 실행 단위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프로세스랑 스레드가 어디인지 보면은 프로세스가 여기 있죠. 그리고 이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는데 뒤에서 좀 더 확대해서 볼게요. 스레드가 이 프로세스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는 자체의 실행 환경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본 런타임 리소스를 각자 들고 있거든요. 여기서 리소스라고 하는 표현한 부분은 각 프로세스의 고유한 메모리 공간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프로세스는 프로그램 또는 운영 프로그램이랑 동의어로 간주가 되는데요. 보시면은 이 컴퓨터의 프로그램이 디스크에 저장이 돼 있잖아요. 이 프로그램을 운영체제에서 실행을 시키면은 인스턴스화 시켜서 이제 램에 올라가겠죠. 이 램에 올라간 실행 중인 상태를 프로세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추상화 시켜서 이런 식으로 메모리에 올라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 글씨가 잘 작아서 안 보이지만 프로세스 내에 스레드들이 실행이 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JVM은 대부분 단일 프로세스에서 실행이 돼요. 그 프로세스가 하나만 실행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한데, 뭐 프로세스 빌더라는 걸 써서 또 프로세스를 추가할 수도 있지만은 거의 쓸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스레드인데요. 스레드는 좀 확대해서 볼까요? 보시면은 스레드는 경량 프로세스라고도 불리는데요. 프로세스랑 스레드랑 둘 다 실행 환경을 제공하긴 하는데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보다 이 스레드를 새로 만드는 게 더 적은 리소스를 써요. 이 그림으로 표현한 것만 봐도 프로세스는 뭔가 되게 커 보이는데 스레드들은 작아 보이죠. 좀 더 단위가. 그래서 스레드는 하나의 프로세스 내에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모든 프로세스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스레드를 갖고 있습니다. 또 스레드의 특징이 메모리나 뭐 열린 파일을 포함해서 프로세스의 리소스를 공유를 해요. 그래서 이게 좀 메모리를 공유를 하니까는 이 친구랑 이 메모리를 같이 쓸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 같은 공간을 쓰니까 서로 이제 데이터를 공유할 때는 효율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이게 또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주의해서 잘 다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게 또 다중 스레드 실행이 자바 플랫폼의 또 필수 기능이다 보니까 모든 응용 프로그램이 적어도 하나 이상의 스레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응용 프로그램 개발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다들 메인 메서드에다가 이제 프로그램 작성을 시작하잖아요. 그 메인 메서드도 스레드 하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그 메모리나 뭐 파일을 포함해서 프로세스의 리소스들을 공유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메모리를 공유하다 보니까 스레드끼리 객체 인스턴스 변수가 공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통신이 매우 효율적일 수도 있지만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했는데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요 스레드 간섭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메모리 일관성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도구가 동기화, 싱크로니제이션을 자바에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아래에 저 오류를 방지하려고 동기화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동기화를 썼을 때 스레드 경합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두 개 이상의 스레드가 동일한 리소스에 동시에 접근 시도하면은 자바 런타임이 하나 이상의 스레드를 좀 느리게 실행하거나 뭐 실행을 일시 중단시킬 수도 있는데, 이런 게 이제 경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기아 스타베이션이나 뭐 라이브락 같은 스레드 경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여기까지 들어가면 너무 복잡해질 수 있어서 이 부분을 생략을 할게요. 일단 스레드 간섭과 메모리 일관성 오류가 어떤 동기화 문제인지 한번 각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레드 간섭인데요. 카운트 클래스가 있죠. 이거를 객체로 만들고 여러 스레드에서 참조하는 경우에 스레드 간섭으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간섭은 서로 다른 스레드에서 실행되면서 동일한 데이터의 두 작업이 교차로 실행될 때 발생하거든요. 이걸 이제 인터리빙, 교차로 배치될 때를 말하는 건데, 클래스에서 보시면은 이 부분이 이제 여러 스레드에서 공유하는 변수가 돼요. 메서드도 두 개 있는데 인크리먼트 메서드랑 디크리먼트 메서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C++이랑 C-, 명령어가 있는데, 요 명령어가 한 줄짜리 같지만은 사실은 그 가상 머신 JVM에 의해서 여러 단계로 변환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변환이 되냐면, 이 C++라는 명령어를 기계어로 변환해 보면은 일단은 요 C++가 1을 더하라는 소리 있잖아요. 그래서 그 더하기 위해서 현재 C의 값을 먼저 알아야 돼요. 리트라이브를 먼저 해주고 그 값을 검색한 거에다가 1을 일단 더해주고 그 증가한 값을 다시 C에다 저장하는 이 세 단계를 거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 단계를 거칠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 그래서 이렇게 세 단계로 변환된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스레드가 여러 개가 공유되는 변수인 C에 접근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간단히 살펴보면요. 먼저 이 스레드 A가 이 메서드를 실행한다고 가정하고요. 스레드 B가 디크리먼트 메서드를 거의 동시에 호출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스레드 A가 먼저 요 C++를 실행시키기 위해서 C의 값을 가져오죠. C를 0으로 알고 있을 거고, 스레드 B도 마찬가지로 C를 0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이걸로 써야겠네요. 그 다음에 스레드 A가 검색된 값을 증가를 시키죠. 요 플러스 작업을 시켜야 되니까는 1을 더하죠. 그 다음에 스레드 B도 검색된 값을 여기서는 이제 빼줘야 되죠. 그래서 -1 상태가 됩니다. 그 다음 단계로 다시 스레드 A가 요 계산한 값을 C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에는 C가 1이 되죠. 그래서 그 다음 이제 A가 작업이 끝나서 처리가 끝났고 스레드 B의 작업이 남아서 스레드 B의 작업을 실행시키는데, 얘는 이제 뺐잖아요. 스레드 B가 알고 있는 C는 0인 거예요. 0에서 이제 요걸 반영시키니까는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스레드 A의 결과를 스레드 B가 덮어써서 손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또 스레드 B의 결과가 손실되거나 오류로 전혀 알 수 없게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스레드 간섭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발견하고 수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생길 수 있는 오류는 메모리 일관성 오류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다른 스레드가 일관성 없이 같은 데이터를 바라볼 때 메모리 일관성 오류가 발생을 하거든요. 메모리 일관성 오류를 피하려면은 이 happens before relationship, 이거를 뭐라고 번역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발생 이전 관계라고 그냥 표현을 할게요. 발생 이전 관계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관계라는 게 단순히 하나의 특정 명령문에 의해 그 메모리 쓰기가 실행이 되면 다른 특정 명령문에는 표시가 되도록 보장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무슨 소리냐? 클래스에 상태 변수 이렇게 두면은 이게 스레드끼리 공유가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스레드 A가 이 밸류의 값을 이 getNext 메서드를 실행시켜서 밸류의 값을 증가를 시켰어요. 이게 처음에 0이었다고 합시다. 0이었던 값을 1로 증가를 시켰어요. A가 아는 밸류는 1인데 스레드 B는
이 밸류가 0일 때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A가 요 1로 변환시키기 전에 밸류의 값을 알고 있을 때, 만약에 이 밸류를 호출할 일이 있었다, 출력할 일이 있었다면은, 여기서 밸류를 이렇게 호출하면은 얘는 이제 그냥 0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프로그래머가 이제 스레드 사이에 어떤 happens before 릴레이션십을 설정하지 않으면은 이 스레드 A가 변경했던 내용이 스레드 B한테는 표시된다고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 주려면은 동기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뭐 명령어 얘기를 살짝 할 건데, 그 자바에서 제공해주는 싱크로나이즈드 키워드를 쓰던가, 아니면은 스레드 클래스에 보시면, 이것도 스레드 클래스도 자바에서 제공하는 기본 클래스죠. 이 클래스에 조인이라는 메서드가 있는데, 그 메서드를 실행을 시키면은 그 명령문이 성공적으로 실행된 이후에 성공적으로 실행시키고 나서 이 발생 이전 관계를 갖도록 해서 A가 작업한 내용이 B한테도 1로 보이도록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오류를 살펴봤죠. 스레드 간섭과 메모리 일관성 오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스레드로 인스턴스 변수를 다룰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살펴봤고요. 스레드 세이프한 클래스라고 해서 앞에서 말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런 클래스, 스레드에서 쓸 클래스를 어떻게 작성할 것인가. 그래서 크게 요 세 가지가 있거든요, 방법은. 첫 번째 보시면은 상태 변수를 스레드 간에 공유하지 않는다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냥 클래스의 상태 변수 자체를 아예 안 두면 되겠죠. 아니면 공유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거나. 저는 뭐 상태 변수를 아예 안 쓰는 방법이 제일 무난한 것 같네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상태 변수를 변경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 불변 객체죠. 그래서 파이널 키워드를 사용해서 아예 변경을 못하도록 막는 방법도 있겠고요. 그리고 상태 변수에 접근할 때는 언제나 동기화를 사용한다. 그래서 앞에서 살짝 언급했던 그 자바에서 제공하는 싱크로나이즈드라는 키워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싱크로나이즈드라는 키워드가 있는데 중괄호로 묶어서 싱크 범위를 잡아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메서드에 직접 지정을 해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실습할 때 학습 테스트로 요 싱크로나이즈드 메소드를 쓰는 실습을 만들어 놨으니까는 거기서 참고로 하시고요. 이 키워드를 제가 실무할 때는 써본 기억이 없던 것 같아요. 이거는 보통 웹 서버에서 동기화 처리를 해주고, 우리 많이 사용하는 스프링 프레임워크 자체에서도 동기화 처리를 직접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응용 프로그래머가 직접 쓸 일은 없지만은 만약에 동기화 처리해야 될 때는 이런 키워드를 쓰면 되구나를 인지를 하고 계시면 나중에 또 이 키워드 바탕으로 학습을 해서 적용할 일이 생겼을 때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레벨 1, 2 때 많이 강조했었던 객체지향적으로 작성을 하는 것도 이 스레드 안전한 클래스를 작성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니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앞에 있는 것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스레드 안전한 클래스를 쓸 것이냐. 그래서 보통 서블릿을 쓸 때는 이렇게 상태가 없는 서블릿을 쓰게 됩니다. 이러면은 우리 스레드에 대해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문제가 발생할 거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상태가 없는 객체라는 거는 여기 인스턴스 변수 없이 요 메서드 내에서 로직을 처리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변수가 있는데 스레드 문제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얘는 지역 변수죠. 이렇게 지역 변수 처리하는 애들은 프로세스 내에 있는 메모리에서 공유되는 게 아니고 각각의 스레드에서 만드는 콜스택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거기다 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에 다른 스레드하고 공유하는 변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스레드 안전하게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블릿을 직접 다룰 일이 많지 않을 거라서 서블릿 외에도 스프링에서 이제 빈으로 다루는 객체들이 보통은 싱글톤 레지스트리에 저장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도 여러 스레드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상태 없는 객체로 최대한 만들거나 아니면 불변 객체를 쓰면은 스레드에 안전한
클래스를 작성할 수 있게 되겠죠. 여기까지 스레드에 대해서 웹 개발자가 알아야 되는 아주 기초적인 내용만 다룬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동시성을 또 깊이 있게 다루려면 되게 어렵기도 하고 얘기해야 되고 좀 복잡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다 이야기를 하진 않을 거고요. 그래서 필수로 알아야 되는 내용만 전달드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이 제일 유명하거든요. 자바 병렬 프로그래밍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을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신입 개발자가 보기에는 너무 좀 난이도가 있어요. 이거 제가 봐도 되게 어려운 내용이라서 나중에 스레드로 직접 다룰 일이 생겼을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제가 설명한 거 외에도 좀 더 깊이 있게 이 책까지는 안 보더라도 좀 더 깊이 있게 보고 싶은 분들은 요 밑에 보시면은 이게 오라클에서 공식 튜토리얼 문서로 제공하는 거거든요. 요 링크에 들어가 보시면은 제가 이제 설명드렸던 내용 외에도 좀 더 뭐 라이브니스 같은 뭐 아까 스레드 경합 같은 거 어떤 문제 생길 수 있는지 좀 더 내용들이 있으니까는 이걸 참고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자바 공식 스펙 문서를 번역본 책으로 낸 거예요. 여기서도 맨 뒷장에 보면 이제 스레드랑 뭐 락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좀 더 깊이 알고 싶은 분들은 자바 공식 문서를 참고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주제는 여기까지 마무리 할게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요. 혹시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거나 아니면 뭔가 잘못된 내용이 있거나 아니면은 좀 더 추가로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은 댓글을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